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이제 국내 증시 좀 특징이라든지 이슈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주식 시장은 전날 미국 시장이 또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이 1% 가까이 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시장 초반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3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15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한 하락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과도했네요. 그렇죠. 전날 우리나라 시장이 목요일 날 시장 자체가 또 미국 시장이 1%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지수가 8포인트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런 영향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한 하락이었는데 장중에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좀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현물은 팔았지만은 선물 쪽에서 최종적으로 한 6천억 정도, 계약수로 5,800계약 정도 되는 거니까 6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가 유입됐어요. 네. 여기다가 개인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매수자가 유입 좀 되면서 결국 아마 11시 이후부터 이제 반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맞습니다. 종가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경제 이 시간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아침에 하락 출발할 때는 전약 후강. 맞아요. 오늘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반대가- 전강 후약으로 끝날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놔야겠네요. 그런 시장의 패턴이 지난주 네. 금요일도 그렇게 반영이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개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이틀 연속 상승에 좀 성공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코스피랑 상승폭 자체는 엇비슷했지만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 매도가 이어졌고요. 좀 전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해서는 매수를 했지만은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가 유입이 좀 됐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시장의 특징은 딱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던 것 자체는 철강 섹터였거든요. 그렇죠. 철강 섹터가 2% 올랐고, 그 다음에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이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2% 가까이 좀 떨어졌어요. 네. 지난주 시장의 특징이 그 철강 업종이었기 때문에 철강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철강 업종이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거래소 투자 전략 얘기할 때 철강 업종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업종 종목으로도 맞아요. 본다 한다면 동국제강이라든가 대한제강, 그다음에 최근에 포스코까지 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맞습니다. 펄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강판이 23% 떴고요. 그다음에 세아제강이 새롭게 좀 상승을 하면서 16%.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두세 차례 언급했던 동국제강이 제가 추천한 이후로 11,000원대 언급했었는데 23,000원입니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리 올라온 거죠. 그렇죠. 3월 24일 날 11,000원대였으니까 딱 네. 한 달 만에 1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휴시스틸, 이제 강간회사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아제강하고 휴시스틸은 강간회사거든요. 확산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KG 동부스틸은 이제 포스코 강판이 실적 좋게 나오니까 강판 위주의 KG 동부스틸도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네네.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시간에 언급했던 종목인데 거의 지금 2만 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강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른 규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네.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지난주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 제품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 가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국제강이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브라질 범위를 통해 가지고 맞아요. 미국 쪽에 철강 부족 부분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상승이 동국제강이 압도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네. 앞으로도 철강 업종 자체는 긍정적으로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거든요. 네. 자산 가치에 비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다른 업종들 보시게 되게 되면 LG 생활건강이 이제 실적 호전 발표 날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어제 전날 다음 날 4.7% 정도 상승했고요. 시차를 뒀어요. 그렇죠.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백신 관련 유탁 생산과 관련된 한미약품이라든가 밀로 제넥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시장 자체가 뭐 특정 업종보다는 앞서 이제 철강 업종은 뭐 독보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하거든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한국금융지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이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하악업종은 제가 중소형 종목들 환경 관련 종목 쪽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고가가 나오는 쪽에 여전히 효성화학, 효성 TNC, 애경유화, 그다음에 국도화학, TK 케미칼 이들 종목들 신고가입니다.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환경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도화학이라든가 애경유화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다 건자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방산업, 조선이라든가 건자재 쪽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철강, 건설경기와 관련된 건자재 종목들이 KCC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전방산업이 여기에 친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 비중 있는 중소형 화학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합판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MDF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유니드도 신고가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폴더폰 주목을 하자고 한 쪽인데 파인테크닉스가 지난주 13%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지난주 6% 가까이 올라오면서 폴더폰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종목별 시장 특징은 지난주 업종 내 종목 차별화와 그다음에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철강, 폴더폰 관련 종목 중심의 중소형 종목 장세가 지난주 금요일도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업종을 좀 뭉텅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그리고 그 종목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시장 전망은 일단은 지난주 두 가지 약재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백신, 백신이라다 코로나 확산, 그다음에 갑자기 미국 쪽에서 자본이득세 부과,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잠깐 미국 시장이 출렁거림이 나왔지만은 제가 크게 신경 쓸 부분 아니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확산 부분 자체가 결국은 바로 이제 리바운드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악재 영향력 자체는 확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나면 끝나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출돼갖고요. 지금 시장의 중요한 것 자체가 경기 회복이고 그에 따른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게 묻혀버린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 미국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실적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히더라도 그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경기라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펀드멘탈에 탄탄하게 되게 되면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악재보다는 경기 회복과 실적이 우선이다. 그게 이제 하방을 지지하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주 국내 기업들 실적 좋고 이번 주도 국내 기업들 실적이 충분히 좋게 발표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의 수급 여건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뭐 나쁘지도 않는데 중립적인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해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완만한 지수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들 중심의 상승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또 5월달 가게 되게 되면 공매도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지난주에서도 오늘 이번 주에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지수보다는 여전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IT, 철강, 화학, 건설 관련 친환경, 원자재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이 시간 방송 출연을 제가 2월 25일부터 했는데요. 제가 추천 종목, 그렇죠. 추천 종목을 제가 쭉 봤어요. 제가 딱 봤더니 어떤가요? 쿠팡 이슈 때문에 이마트 한 종목만 부진했고요. 나머지 종목도 손실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라갔다는 거. 제가 포인트 자체가 이쪽에서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 종목을 고르는 것 자체도 여기서 고르다 보니까 많이 종목들이 좀 중복이 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이런 또 간쭉 봐야 될 것 같은데 IT, 철강, 화학, 건설 관련, 친환경,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지난 주말에 구리 가격이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자재 잘 가더라고요. 곡물 가격 자체도 옥수수라든가 소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강세고요. 그다음에 원목 가격도 여전히 신고가고 펄프 가격도 신고가입니다. 이게 경기가 회복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현재는 중심 자체가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 쪽에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일부 성장주의 또 차별의 장세다.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복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계속해서 AS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장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보셨습니까? 예, 반도체 장비 쪽에서 좀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회사보다는 확실히 소재, 뭐 장비, 이건 뭐 2차 전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전일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인텔의 주가가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2% 가까이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반등이 나온 이유 자체가 여전히 장비 종목들 중심이거든요. 여전히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장비 투자와 관련된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국내로 따지면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종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사망 이후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이 돼야 됩니다. 악어 이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일단락이 좀 되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P3 평택에 지금 P1, P2가 지금 그 장비 입고가 다 됐는데 그게 3공장 말씀하시는 3공장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2공장에 대비해서 1.75% 정도, 1.75배 정도 더 규모가 더 큰데 거기 장비 현재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투자를 발표하지 않겠는가. 규모로 따지면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 쪽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엄청 때문에 큰 거네요, 그러면. 그걸 포함하게 되면 반도체 투자를 60조에서 70조 원 정도가 네. 넘어간다는 거죠. 역대급 사상 최대의 투자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이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미국의 ASML하고 램 리서치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잘 나왔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향후에 그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ASML 같은 경우는 당초 올해 10% 증가 목표 자체를 30%, 그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의 올해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좋군요. 이 부분 자체가 예. 이제 반도체 투자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반도체 장비 투자의 목표가 690억 불 내지는 700억 불이 있거든요, 글로벌. 근데 최근에 750억 불 정도까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그랬군요. 근데 올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좀 그렇고 TSMC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내년도로 2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삼성전자라든가 TSMC가 견인하는 반도체 투자 사이클 자체가 이미 빅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 부분 자체가 내년도까지 실적으로 전개가 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장비 점유율 확대에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고 요즘 키 맞추기 과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 일본과의 소재 수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들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과 중에서 상승 과정에서 소외된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두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 국산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덕에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엑스코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엑시콘. 어떤 부분 볼까요? 엑시콘은 실은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비메모리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그래가지고 테크잉하고 제가 언급하면서 그 당시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관련해서 해성 DSC를 언급을 하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테크잉은 목표 주가 도달했어요. 21,000원에서 29,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혹시 테크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실은? 당분간 이제 박스권입니다. 워낙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26,000원대 매수, 3만원대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간 조정 이후에 중기적으로 차트 좀 볼까요? 재도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테크닉은? 그렇죠. 차트 좀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주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29,150원까지 28,000원 정도 중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었던데 중기 목표까지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 급등에 따라서 차익성 매도 물량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 매매 전략은 26,000원에서 저점이고요. 그다음 3만 원 정도 사이에 등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 시세 펀드메탈을 본다면 36,000원까지 중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엑시콘으로 돌아와서 엑시콘은 어떤 회사냐면 이것도 비메모리 쪽이라고. 그렇죠.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회사가 이제 확대되는 이유 자체가 요즘 반도체 공급 부족 자체가 CIS라든가 그 CMOS 이미지 센서 쪽이라든가 DDI 쪽이라든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회사 실적이 급성장을 합니다. 회사가 작년 매출액 실적 먼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연간 회사가 매출액이 674억인데요.
작년 3분기와 4분기 때 예상 매출액이 560억입니다. 네. 연간 이게 상반기 때는 예사가 적자가 났어요. 그랬군요. 하반기 때 실적이 다 나는 건데 그 기술 개발 효과 자체가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올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작년도에 예사가 122억 났었는데 다 순이익 자체가 작년 다 하반기 때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실적이 급증한 부분 자체가 올해 상반기 때로 전개될 것 같고 또 다른 재료 자체가 예사가 알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CNS라는 회사가 다음 달 5월 1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이미 뭐 하는 회사예요? IPO가 상장됐는데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세라믹 기판 회사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에요. 아, 그렇군요. 작년도 이 회사가 영업이익 75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액 70% 증가했고 예. 영업이익이 20억대에서 75억 났으니까 그 회사가 상장이 좀 되는데 회사가 70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현재 평가 금액이 공모 가격이 지금 6천 원 정도 언저리 있거든요. 네. 공모 가격 시장에서 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그게 70억 투자해가지고 현재 공모 가격이 이루어진다면 700억 정도 평가이익이 났고요. 10배네요. 만약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1,000억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1,500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량한 자회사가 상장된 그랬던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회사가 조금 전에 CIS라든가 CMS가 뭐냐 테스트와 관련돼 가지고 네. 글로벌 쪽에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가 있고 미국의 테러다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싼 회사가 아, 테러다인. 그들 회사가 전무야원 쪽에 국내 시장 이사 기술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들 기업들이 PER이 20배에서 25배인데 이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1,600원이거든요. 네. PER로 따지면 10배 미만이죠. 아직까지? 충분히 이 종목은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지난주에도 신고가 많습니다. 한미 반도체, TCK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은 14,000원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당시 목표 주가 18,000원인데 2만 원 정도까지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올리셨네요. 2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15,70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언급한 이후에 한 10%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네.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주식입니다. 첫째는 유파워 프리즈마입니다. 예. 유파워 프리즈마입니다. 유파워 프리즈마입니다. 예.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자체가 친환경,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방막이라든가 식과 공정 과정에서 오염 물질, 이건 전공정이에요, 장애 그러면? 물질, 그렇죠? 불효 물질을 제거하는 친환경 장비 쪽입니다. 그거를 그렇군요. 플라즈마 방식으로 클린화 시키는 그런 어떤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쪽에 예사가 작년도에 11월 달에 127억을 투자했어요. 이게 예사가 본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와 관련된 플라이즈와 장비 쪽이었는데 반도체 쪽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해라 그래 가지고 네네. 투자를 한 상태. 작년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진행이 좀 되면서 작년 하반기 때 매출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올해 전개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른 재료 자체는 당시에 제가 이 종목 언급해 드릴 때는 폴더폰 관련 종목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랬군요. 앞서 제가 파인 테크닉스가 지금 신고가로지 않습니까? 폴더블 쪽. 폴더블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시화됩니다. 이 회사 폴더블과 관련해 가지고 다우인시스라는 비상장 회사. UTG 그렇죠. 예. 비상장 회사가 핵심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지금 다 거의 그쵸. 반 이상 반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 회사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우인시스가 폴더폰 시장 확대가 된다면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작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을 70%. 그래서 그 안에 두 가지 재료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재료 자체는 작년 12월 달에 한국하이바라는 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한국하이바가 알짜 회사거든요. 그래요? 작년도 보니까 매출액이 1,800억대에 영업이익 130억 난 회사를 작년도에 560억 정도 지분 62%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한국하이바는 방산업체거든요. 방사체. 나로 우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발사체 핵심 동체를 회사가 개발해 가지고 그랬군요. 그동안 실패했던 나로를 발사에 성공시킨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데 이 일등 기술이 공신입니다. 예. 수소 연료 탱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수소 연료 탱크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그린 정책에 정부 정책에 일조하는 그런 회사로 팔바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산을 산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폴더폰, 네. 그다음에 수소 연료 탱크, 친환경 관련 다 걸리네.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작년도에 이제 인수한 한국 하이바가 연결로 반영이 되니까 작년 대비 매출액이 올해
천억대에서 3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1,000억에 100억에서 300억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주가의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부각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6,200원대에서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당시에 제가 목표 가격 9,000원 제시드렸거든요. 현재 6,890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차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9,000원. 손절 가격은 추천했던 가격 6,2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엑시콘하고 뉴파워 프리즈마입니다. 뉴파워 프리즈마는 종목 코드가 144960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공개 방송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하세요? 예, 오늘 참 끝나고 네. 한 4시 정도에서 4시. 예.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시장보다 종목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적 차별의 장세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4시부터 5시까지 어닝 시즌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종목입니다, 요즘은. 예, 어떻게 해야되는지 기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